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 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허리 아파 본 적이 없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전 인류의 80% 정도가 살면서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하니까 손을 드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인 거죠. 실제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그 2019년도 한 해에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신 환자의 수가 무려 28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허리 통증이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골절이다, 염좌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밝혀지면 다행인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검사를 해봐도 뚜렷한 통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우문공답에서는 알 수 없는 허리 통증, 이 통증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주된 근육들은 여러 곳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엉덩이 중간층을 이루는 중둔근, 이 중둔근은 허리의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허리 네모근으로 알려져 있는 허리를 옆으로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요방형근, 그리고 허리 요추부터 시작해서 골반의 앞쪽을 지나서 넓적다리까지 기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장요근, 보통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럴 때 삐끗했을 때 통증이 오는 경우에 이 장요근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척추를 세우는 데 관여하는 척추 기립근, 흔히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말을 하는 이 뱃속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복행근이 약해졌을 때도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궁이나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인데요. 신장이나 요로에 결석이 생기면 등 뒤쪽이나 옆쪽으로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이때는 주로 좀 둔하거나 묵직한 느낌의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근종과 같은 이 산부인과적 질환이 있을 때도 골반 주위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또 허리 주변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인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 있어요. 엉치가 아프고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당기고 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꼭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한 방사통이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MRI를 근데 찍어보면요,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통증에 비해서 MRI상 병변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거나 저명하지 않아요. 이상근은 골반 아래쪽 엉덩이 근육 중 가장 깊은 곳에 좌골신경이 위치하고 있는 곳 근처에 있는데요. 바로 좌골신경의 바로 위로 이상근이 옆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위치가 바로 알 수 없는 허리 통증의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엉치가 아프고 허벅지 뒤쪽에서부터 종아리까지 당기고 저리다, 바로 이 좌골신경이 자극받고 당기기 때문이죠. 디스크가 터지거나 협착증이 심해서 이 좌골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상근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엉치 쪽에 심하게 부상을 입어서 이상근이 많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이상근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고 눌려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상근 근육 자체보다는 근막이나 인대가 눌려서 신경 자극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간단하게는 우리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체외 충격파와 같은 재활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복싱왕 타이슨이 휠체어에 앉아서 지팡이까지 들게 된 이유, 바로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좌골신경통은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이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 이상이 이 좌골신경통 진단을 받는다고 하니 생각보다는 꽤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사무직 직장인이라든지 운전기사, 또 수험생에게 발생하기가 쉽고요. 디스크나 협착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이 좌골신경통의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보통은 엉덩이나 다리 뒤쪽이 저리다고 말씀하시고, 심하면 통증과 저림이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종아리라든지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문공답에서는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들 중에서 디스크나 협착은 아닌데 허벅지 앞쪽이 당기고 저리면서 골반이 누르는 것 같기도 하면서 터지듯이 아프다, 바로 장요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장요근은 흉추 12번 그리고 요추 전체 레벨에 걸쳐서 허리 쪽 양옆에서 출발해서 골반의 앞쪽을 지나서 넓적다리까지 기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근육의 위치만 보더라도 이 근육이 얼마나 허리 통증에, 허리 건강에 중요한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장요근이 위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하나는 이 장요근 주위에 다양한 신경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허리를 펴고 우리 몸을 똑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장요근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대개는 장요근이 짧아지면 허리, 골반, 허벅지까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개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어 있는 상태. 전방경사라고 하는 것은 골반뼈가 이렇게 옆으로 있는데 이 뼈가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되면 오리궁둥이 자세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전방경사가 일어나고 이때 장요근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짧아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잘못된 자세나 노화로 인해서 이 수축되어 있는 근육이 이완이 되지 못하고 계속 수축되고 짧아져 있는 상태가 되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이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고 자극이 돼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장요근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때는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는 원인, 바로 통증이죠. 통증은요, 이제 실질적인 또는 이 잠재적인 조직의 손상이나 또 이런 손상에 관련해서 이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라고 국제통증학회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요, 치매성, 염증성, 신경인성, 기능성 통증으로 나눠지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출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치매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나눠집니다. 치매성 통증은요, 유해 자극이 이제 말초에 있는 치매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초래되는 건데요. 유해 자극에 대한 이 경보, 알람이죠. 그리고 보호 기능이 있고 가역적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극이 돼서 내가 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하지만 이 자극원을 없애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이에 비해서요, 만성 통증은 이제 대표적으로 신경병성 통증 많이 들어보셨죠.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더 이상 신경이 눌리지 않는데도 계속 아픈 이 통증이 바로 대표적인데요. 손상 부위가 치료가 되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지속되는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이때를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특이성 항염증성 약물, 이 약물이 대표적이고요. 또 콕스2 억제제, 이런 약물이 있고, 마약류, 항우울제, 항간질제, 그리고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마약류와 항염증성 약물은 굉장히 효과가 좋긴 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 용량에 한계가 좀 있어요.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이 안 좋아지거든요. 호흡 부전이 생길 수 있고, 구역구토, 또 변비, 그리고 소양증, 중독,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비특이성 항염증성 약물의 경우는요, 소화기계 독성, 그리고 콩팥으로의 또 문제, 혈소판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출혈의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이제 그 콕스1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염증 반응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에 콕스1이라고 하는 부분을 억제하는 효과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염제 중에 이제 이 콕스2 억제제라고 하는 약물은 이제 콕스1의 기능을 이제 보존하면서 비특이 항염증성 약물의 유익한 항염증 작용과 이 통증 효과를 보이는데요.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사용에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성 통증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로운 자극이 없어지고 조직이 이제 좀 나아서 치료가 되면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치료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인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이를 만성 통증이라고 하고요. 말초성 또는 동통성 기전이 있습니다. 이 조직 손상이나 염증 이후에 지속되는 이 치매성 자극과 감각에 의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청각 과민,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민한 자극이 아닌데 나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경일성 펩타이드 분비, 화학약 물질이죠. 화학물질이 나와서 통증을 일으킨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경인성 통증 기전인데요. 말초에서 이제 그 통증이 이렇게 쭉 올 때 아픈 거다라고 느끼는 이런 이 중심성으로 이제 자극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정 크기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통증의 정도가 정해지지만 이제 신경인성 통증은 자극과 별개로 통증의 강도가 큰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남들에게는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굉장한 통증으로 느껴지는, 또는 아주 자그마한 자극이 나한테는 굉장히 강한 통증으로 느껴지는 이런 상태 대표적이고요. 감염, 그리고 또 대사성 질환도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런 것들, 영양결핍이라든지 면역에 관계되는 부분들,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도 해당될 것 같고요. 종양이라든지 혈관 질환, 또 압박 및 허열, 대표적으로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독성이라든지 선천성 질환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생각해 보시는 게 수술 후 증후군,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또 새로운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만성 통증 기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척수, 시상, 뇌관, 되뇌피질 손상 후에 이제 비정상적인 자발성 유발 동통과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중심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통은 전형적인 이제 척수 시상계 손상으로 인한 해당 부위에 감각이 소실되거나 또는 이제 감각이 저하된 부분, 이런 부위 주변부로 발생을 하고요. 흔히 이제 신경 손상 후에 비정상적인 감각 출현이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신적, 환경적 만성 통증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개인의 이 정신적, 환경적 영향으로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근데 이 꼬집는 정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야? 하고서 이렇게 며칠 정도의 별게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 아야! 하고 굉장히 아프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역지값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낄 수 있고요. 만성 통증 환자 관찰을 해보면 이제 환자 개개인의 이 고유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 이 극복하려고 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자신의 통증을 좀 조절하려고 시도를 하고, 통증이 있지만 이 사회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이 통증 극복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